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델타 항공은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면서요? 네, 뭐 사실상의 벌금입니다만은 벌금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가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사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데, 네.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달러씩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벌금이 아니고 델타 항공에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델타 항공이 직원들의 의료보험을 다른 외부 보험회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의료보험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에 직원들이 걸리게 되면 1인당 한 4만 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다 이렇게 밝히면서 CEO가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한테 대해서는 보험료를 200달러씩 더 받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료를 더 받는 거지만 결국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위한 일종의 벌금 성격 아니냐. 네.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델타 항공을 제외한 다른 항공사들은 어떤가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하와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델타 항공이 벌금 성격의 의료보험료를 더 걷는 거는 뭔가 하면은 노조가 일단 의무화를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의무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더 내라. 안 맞겠다면은 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FDA가 지금 현재 그 정식 승인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백신 접종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분석한 걸 보면 백신 접종을 두고 미국 내에 여론이 갈등을 빚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이슈로 백신 관련한 이야기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성들 의상을 보면요, 레깅스를 굉장히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뭐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데 시장도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레깅스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요, 미국하고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네. 따진다면은 우리나라의 레깅스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8년에 7,200억 원에서 지금 현재 7,620억 원. 네. 작년에 그러니까 한 6%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네. 현재 레깅스를 만드는 회사가 한 30군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매출이 있어서 백화점에 입점하는 업체만 따져도 네. 한 10개 정도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레깅스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못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레깅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 그러면 1위 업체가 잭시미스라고 아시죠? 네, 그 들어봤습니다. 업체가 1위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019년에 555억 원어치를 팔았고 작년에 1,093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도 2위가 안다르고 3위가 뮬라웨어라는 그런 데인데, 이들 업체들도 1, 2, 3위가 모두 다 상당히 매출 증가율이 센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들 업체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뭔가 하면 걸까요? 여성이 CEO, 네. 여성이 CEO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더라라는 네. 그런 측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업체보다는 이 온라인 유통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아하. 그런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깅스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기업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진출을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LF 그리고 네. 또 쌍방울까지도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이유가 뭐겠냐 분석을 네. 해봤더니 첫 번째는 가격. 가격.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위 업체 잭스믹스 같은 경우에 1+1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1+1 하면서 가격이 39,000원, 4만 원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내놓는 이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싸도 5만 원, 비싸면 10만 원. 뭐 네, 이렇게 하니까 한 장에. 결국은 네. 이 레깅스가 중소업체들이 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레깅스가 그렇게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능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렇죠.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뛰어들기 힘든 시장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레깅스가 일반 패션화되는 걸 놓고 애슐레즈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슐레틱 플러스 레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깅스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들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부러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안다르와 또 잭스미스, 또 이어서 뮬라웨어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이슈는 한때 급등세를 보이던 팔라듐의 가격, 최근 들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라듐, 백금, 라듐 그러면은 이들 로듐 하면은 이들 금속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서 네. 촉매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금속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들 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대부분 최고치를 그러니까 한 50% 급등을 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 열흘 동안에 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듐도 최고가 대비해서 40%, 또 백금도 한 20% 정도 하락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 생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촉매 장치, 촉매 역할을 하는 이런 금속의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뭐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이젠 대세가 전기 자동차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배기가스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금속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 특히 팔라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끌었던 금속인데 그렇습니다. 네. 팔라듐 수요의 80%가 자동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팔라듐은 지금 뭐 다시 좀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수요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작년과는 굉장히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팔라듐 시세까지 함께 말씀 또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소비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또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필수 소비자 쪽에 소비가 늘어나고 사치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의 소비재라 그러죠. 네. 사치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걸로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있었을 때 돈을 안 썼고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팬데믹이 좀 잦아들고 또 내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말하자면 돈이 있을 때 기분 내느라고 네. 쓰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노트북도 하나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돈들을 많이 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젠 지원금도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젠 보복도 할 만큼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델타 변이 때문에 확산이 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미 소비지 쪽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드렸고요. 그런데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2위의 말하자면 소비 국가인데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내걸고 있는 공동부유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분위기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던 그런 제품들,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필수 소비재는 아니고 아무래도 사치품이라든지 하는 이런 쪽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그 유럽에서 유럽 명품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동부유를 내건 어떤 정책 변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런 임의 소비재, 사치재보다는 이쪽 필수품 쪽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노트북이라든지 말하자면 이 보복 소비로 늘어났던 것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반도체하고 또 연계를 시켜서 그렇겠죠. 해석을 합니다. 네, 물론 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라는 게 꼭 뭐 노트북이나 PC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쪽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